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오늘은 좋은 부모 되려는 강박 버리세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부모 되지 말라고, 좋은 부모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좋은 부모라는 말 자체가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정이 아닌 결과물을 중시하거든요. 그런 부모 역할에서 좋은 부모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결과물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이 자체거든요. 부모와 아이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내 평가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자녀를 나의 평가물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정해주면서 그 아이의 스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바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요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쁨을 받고 싶어서 무조건 순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순종적으로 순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선 더 많은 압박과 통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중에 욕심 많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와 똑같이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무기력해지고 회피하는 성향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고 겁도 많은 친구들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처음부터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모가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점점점 더 무기력하고 본인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은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결과를 내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고 부모 역할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그 욕구는 더 큰 좌절로 오겠죠. 그 좌절은 내 좋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따라오지 않은 아이에 대한 비난으로 향하겠고요. 두 번째, 부당한 화를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화내지 않기, 이런 도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좋은 부모를 하려는 그 부모 역할을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시다면 오히려 더 많은 화를 아이에게 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당한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잘하려고 하겠어요? 과정을 즐기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왜 결과를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그건 다 주위에서 다른 타인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아직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밖에서 아이가 애를 잘 키웠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아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화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좋은 부모를 한다는 것입니까? 좋은 부모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부모 자신 개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싫어요, 저는. 내가 어떤 부모로서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와 내가 어떤 시간을 갖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내가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나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그건 철저하게 아이가 배제된 말이에요. 부모와 아이도 관계예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건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부모 역할을 뛰어넘어서 아이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부모들이 불필요하게 죄책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책에서 말하는 거,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들 때문에 나는 이런 부모가 되지 못하는데, SNS에 많이 올라오는 좋은 집, 좋은 놀이방, 좋은 옷, 좋은 교육, 이런 거 안 시켜주셔도 됩니다. 자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하고 어떤 장난감으로 놀았고, 어떤 여행지에 갔고, 어떤 숙소에서 지냈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 어땠는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랑 함께 공유했던 그 시간과 그 대화와 그 기분과 그때의 어떤 내가 느꼈던 감정들, 이런 걸로 내가 그때는 내가 참 좋았지, 부모랑 이 기억이 있어서 나는 힘이 됐었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난 그때 너무 창피하고 속상했어, 이런 기억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본인이 부모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뭘로 기뻐했고 뭘로 속상했는지 그 기억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부모들을 더 압박시키는 그런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아졌을 뿐이지, 부모 자식 간에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나 어떤 추억들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이도 똑같아요. 아이도 엄마하고 어떻게 즐겁게 보냈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겁니다. 어떻게 웃었고 어떻게 스킨십을 해줘서 행복했는지, 엄마가 날 바라보는 표정은 어땠는지, 그게 더 중요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부모님들. 제발 다른 불필요한 정보들을, 다른 불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기죽거나 비교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공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덧붙여 아이의 발달 단계별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왜냐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근데 아이들 발달 단계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구나, 어떤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게 성장통이구나 라는 지식을 갖고 계시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 단계별 어떤 특성 보이는지 그 지식적인 거 하나 습득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관계 맺는 패턴은 어떤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지, 아이의 마음은, 아이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관계에 대한,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 상담에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또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사실 밖에 유유자적 떠돌아다니는 영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 자식 간에 관련된 이야기들, 사람 대 사람에게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흥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